네, 오늘 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타난 이 MC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궁금한 거나 아니면 듣고 싶은 견해들 아니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청중들로부터 한번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다들 그런 걱정을 하셨겠지만 추석 때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처음에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우선 그 이정희 그 사람은 왜 또 대선을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먼저 바로 만나자마자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정희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민병렬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은 누구냐?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겪으니까 저는 이제 후보님의 그런 깔때기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민단체 있을 때 활동을 담은 이게 인간 탐구, 민병렬에 대한 탐구 이래가지고 지역 KBS 부산에서 1시간짜리 인간 다큐를 찍을 만큼 인간적인 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정희 상대방 그 후보는 훨씬 더 많은 언론 보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 살아온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부러진 화살을 만든 감독이 이번에 이제 남영동 1985 만들었잖아요. 김근태 전 의장 고문 22일간의 기록을 만든 영화잖아요. 그 사건에 제가 주인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깃발 사건. 25살 때인데요, 그때가. 그때 그렇게 뜨겁게 살았다, 청춘을.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싹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 젊은 동지들처럼. 민주노동당 민병렬이 만난 영도 사람 20명의 인터뷰를 엮은 그림자의 끝탑. 뭐라고 그림자면요. 인류대학교 졸업장을 뒤로하고 노동운동의 길을 선택하여 30년간 현장에서 활동해온 저자가 변화에 대해 영도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있네요. 확인해요. 중요한 건 좀 책을 좀 사주세요. 주문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후보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이제 뭐가 다른지를 사실은 저도 아까 뭐 비슷하게 구구절절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다른 당원들 설득할 때 저 스스로도 느끼기에,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뭐가 어떤 리더십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더 이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청년들을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청년 당원들을 어필하기 위한 후보님만의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 첫 번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5개월 동안 끌었잖아요. 5개월 동안 끌었는데 해법은 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원들에게 물었으면 됐다고 봅니다. 쟁점이 됐던 핵심적인 쟁점을 당원들에게 터놓고 의견을 물었으면, 당원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지도부의 마음만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끌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상층부에서 찌직먹고 싸울 이유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당의 중대사, 또 당이 어려울 때 그건 당원대중들에게 물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충분히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옳은 결정을 할 만큼 성숙된 분들이고 저력이 있는 분들이다. 저는 이거를 확신합니다. 당에 걸려있는 문제를 당원들에게 물어서 결정하겠다. 이게 저는 가장 기본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할당 제도를 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들은 당연히 당에서 연료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유경쟁 체제로 가면 청년들이 이게 앞장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늘 앞장 세우는 최고위도 어때요? 최고위, 청년 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미래,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청년 입 대변인 이런 등등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청년들 내세우는 이런 내용들로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 청년들 하는 사람들 내세웠을 때 항상 데모할 때만 맨 앞에 그 40대 좀 썸나는 데 있었는데 확실히 좀 내세워주십시오. 마지막 사연 소개 또
민은 씨께서 소개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습지 교사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로 일하고 노동자로 성실히 생활을 했습니다. 벌써 아셨어요? 아파도 수업을 했고 눈비가 와도 수업을 갔고 일에 단내가 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1월 11일 재능교육에서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등기우편 계약 종료 통보서라는 회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 의논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당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당원이 회고자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두 번의 겨울, 두 번의 여름을 보낸 날이 700일인데 천막 농성장에 함께 하룻밤 잠을 자는 당원의 이제 손가락에 꼽힙니다. 통합진보당이 그토록 얘기하는 외치는 노동중심성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께서 통합진보당의 노동중심성부터 다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누군지 벌써 다 무슨 생각을 후보님이 저희 농성장을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가셨어요. 조용히 다녀가시는데 흔적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제가 이 사진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이게 꼭 약속을 지키시라는 통합진보당이 피눈물 나는 노동자의 곁을 꼭 지키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직무대행 민병열이라고 네 필적을 남기시고 가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건지. 예, 초선날 장기투쟁사업장 농성장을 쭉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멀리 있었잖아요. 투쟁 현장에 멀리 있었고 그래서 뭐 얼굴들 면목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일까지 이제부터는 2배, 3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스스로의 각오도 다지고 결국 우리 당의 존재 이유 그건 딱 한 가지다. 피눈물 난 노동자들의 눈물, 분노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새롭게 했습니다. 하늘까 아니 근데 민병렬 후보 다녀가시는데 왜 청년들은 우리 농성장 안 오지? 청년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많이 못 가뵙고 죄송스럽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업 문제, 비정규직, 청년들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 예비 비정규직이 아주 줄을 쭉쭉 서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진보정과 통합진보당이 과연 그런 이제 청년들 곁에 있는가 있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 하나와 또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청년들 왜 안 오냐 이런 얘기 하셨지만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맨날 공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가서 어떤 공연을 하고 뭐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연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서 어떤 청년들의 부족 지점은 충분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 통합진보당 안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이제 바라볼 거냐 이런 관점 또한 저는 이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준다고 그러세요 일단. 대사로가 좀 이거 좀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노동자 당이 돼달라 청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판을 열어달라. 예,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게 확실한 공약으로 제가 채택을 했다. 검선 자체가 힐링이고 혁신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은씨님 급조된 메인 MC인데 너무 잘해주셨다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10월 19일 승리,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을 딛고 새롭게 비약하는 그런 우리 당의 또 진보의 그런 길을 함께 여는 그런 보온 결의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